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유진입니다. 이렇게 주말 이른 시간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강의를 요청을 해주셔서 저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경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 제목을 되게 팬시한 걸 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에 계시는 영상의학과 교수님하고 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님하고 2월 달에 저희가 대중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에 대해서 또 체육교육과 선생님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또 수면의 뇌과학적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새벽에 책을 낸 제목이 제일 팬시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목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수면은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패시브한 상태로 생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잠의 신인 히프노스의 이제 형제가 사나투스라는 죽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 각성하고 죽은 거하고의 한 중간 정도의 상태가 잠이다. 그래서 잠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거는 영원한 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질 정도로 사실은 잠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여겨져서 다른 뇌과학적인 분야에 비해서 발달이 조금 늦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면의학적으로 그래서 좀 뇌과학적으로 발달이 되기 시작한 건 이 나타니엘 클라이트만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생리학자가 렘 수면을 발견하면서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학원 학생과 잠자고 있는 아기를 관찰하다가 주기적으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전극을 달아서 EOG를 달아서 보고를 하게 됐고 그것이 인간의 수면의 단계에서 렘 수면이 발견된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잠이라는 게 그냥 패시브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컨셉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정의해 보면 잠은 행동적으로는 외부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이제 퍼셉츄얼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리버서블 한다는 상태입니다. 리버서블하고 템퍼러리하고 사실 이건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이제 비헤이비어럴리라고 써 있지만 행동적으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뇌파나 이런 전극을 달아서 즉 중추신경계가 있는 생물계 이상에서 잠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되느냐? 잠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잠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항상 유지하게 해주는 호메오스태틱 리스토레이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보존을 하고 또 체온도 조절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이뮨 펑션입니다. 예전에 인간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 수면을 박탈하면 우리가 뭐 예방접종 같은 것을 맞아도 잘 항체도 안 생기고 면역이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이뮨 펑셔닝 또 메모리 콘솔리데이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낮에 배웠던 학습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 수면 중에 하게 되고요. 또 계속 저장만 되면 안 되고 필요 없는 메모리들은 저희가 버려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차징, irrelevant 메모리들을 이제 이런 작용들을 저희가 수면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면과 각성은 과연 뇌에서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뇌에서 조절이 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자고 깨는 것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플립플롭이 맞물려서 슬립 온, 그다음에 웨이크 온, 그다음에 렘 온, 렘 오프의 과정을 두 개의 플립플롭이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뇌관에서 시작되는 아라스 시스템, 우리 브레인 스템부터 시작해서 이제 브레인 콜텍스로부터 오는 이 어로저를 일으키는 이 시스템이 꺼지고 그냥 켜지고 이것이 자고 깨는 거에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과학자들은 안테리어 하이포살라무스의 BLPO, 벤트럴 아테랄 프리옵틱 에어리어 같은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니비션 시그널을 내서 이 각성을 시키는 시스템들의 스위치를 우리가 자기 전에
방에 불도 끄고 마루에 불도 끄고 부엌에 불도 끄듯이 이런 불을 끄는 과정들이 조금 더 액티브한 이니비터 시그널을 낸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두 개의 플립플롭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라테럴 하이포살라무스의 오렉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뉴런에서 오렉신이 이 두 개의 스위치를 조절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오렉신이 부족한 병이 기면병이라는 병인데요. 기면병 환자분들은 깨어있다가 그냥 바로 잠으로 들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게 낮에는 그래서 엄청 졸린데 슬립 어택 같은 증상이 있는데, 밤잠의 퀄리티는 좋지 않습니다. 왜? 자다가 자꾸 깨기도 하고 이 스위치 자체가 이제 헐거워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램 온과 램 오프의 스위치를 또 헐거워지게 제대로 모듈레이션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상 램의 피노미넌, 슬립 파랄리시스라든지 뭐 탄력 발작 같은 그런 이상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립 스테이트 스위칭은 뇌에서 조절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의 아주 초창기의 발견은 1900년대 초반에 엔세팔라이티스를 연구했던 신경학자가 뇌의 그 하이포살라무스의 앞에 부분이 망가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인솜니아가 심하게 되고 뒷부분이 망가지면 다 잠을 자게 된다. 계속 잠을 자게 된다라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뇌의 영역들이 웨이크를 조절하는 영역들, 어센딩 어로우절 시스템에서 브레인스템에서 시작되는 이런 영역들이 이제 우리가 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깨어있는 펑션에도 많은 문제가 있게 돼서 계속 이제 졸리움을 느끼게 되는 단계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위치를 끄는 과정, 이 벤트롤 아테랄 프리옵틱 에어리어 같은 안테리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가바, 갈라닌 이런 뉴로트란스미터를 중심으로 한 이니비셔리 시그널을 조금 전에 이제 어로우절이 일으켰던 뉴클레우스들에게 내게 돼서 실제로 이제 잠을 앞당기는, 특히 넌렘 수면을 앞당기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특히 뇌에 의해서 우리의 자고 깨는 것을 조절이 되게 됩니다. 우리 수면의 단계는 더 크게는 넌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눌 수 있고, 넌렘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깊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넌렘 수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쉬는 잠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N3 수면에서는 우리가 쉬는 단계이고요. 하트 레이트도 좀 떨어지고 브리싱 레이트도 좀 떨어지고 점점 릴렉스하는 단계이고, 이 넌렘 수면의 단계에는 특히 N3 수면의 단계에서는 그로스 호르몬이 높아지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일찍 깊은 잠을 많이 자야 이 넌렘 수면의 3단계는 수면의 전반부에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키가 크고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나타니엘 클레이트만이 발견한 렘 수면은 수면의 단계 중에 파라독시칼 슬립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뇌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것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데 EMG, 머슬톤 같은 경우는 파라독시칼하게 에이토니아 현상을 보이게 되고 이제 EOG, 눈의 안구, 급속 안구 운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렘 수면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콜티졸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렘 수면에 스페시픽하게 콜티졸이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콜티졸 자체가 이제 일주기 리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대개는 새벽녘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수면의 끝단에는 렘 수면이 많이 나오게 돼서 사실은 렘 수면 때 콜티졸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넌렘 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이 들고 나서 첫 번째 렘 수면은 90에서 120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첫 번째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N3 수면을 우리가 뇌파의 특징에 따라서 서파 수면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 서파 수면은 수면의 전반부에 3분의 1 동안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렘 수면이라고 말하는 주로 우리가 꿈꾸는 잠이라고 말하는 렘 수면은 수면의 후반부에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수면을 100%로 봤을 때 웨이크, 각성도 자연스럽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각성은 전체 수면의 한 5% 미만 정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체 수면의 한 75에서 80% 정도는 넌렘 수면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잠이 들고 나서 첫 번째 렘 수면이 1시간 반, 2시간 있다가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
보시면 넌렘 수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N1, N2, N3 이렇게 깊은 잠으로 가다가 첫 번째 렘 수면에 잠이 들고 나서 한 1시간 반, 2시간 있다 나오게 되고 다시 넌렘 수면으로 갔다가 또 렘 수면이 출현했다가 다시 넌렘 수면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는데 이것이 하룻밤 동안에도 한 4에서 6회 울트라디안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저희가 하룻밤에 정상적인 수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의 전반부에 주로 이제 넌렘 수면이 조금 특히 N3 수면이 많고 수면의 후반부로 갈수록 렘 수면이 길어지고 또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가 짙어지고 덴시티가 올라가는 그런 수면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고 깨는 거는 그러면 아까 뇌에서 조절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투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모델이 사실은 가설적인 모델인데 상당히 메이크센스 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이 조절이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과정은 프로세스 S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메오스태틱 슬립 드라이브여서 쉽게 설명드리면 깨어있으면 많이 깨어있을수록 졸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프로세스 C입니다. 이것은 수프라키아스마틱 누클레우스라고 하는 브레인의 어떤 뇌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게 돼서 사실은 우리는 타임 큐, 제이트 기버라고 말하는 그런 타임 큐가 없어도 사실은 24시간 정도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프로세스 C,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의 우리 클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은 사실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제 작게 조절이 되게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세스 S라고 말하는 과정은 졸리움을 느끼게 된 슬립 드라이브를 일으키는 호메오스태틱 레귤레이션인데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이 프로세스 S의 슬립 드라이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옅은 세계의 그림처럼 혹시 오늘 주말이니까 낮잠을 주무시게 되시면 오늘 저녁에 잘 수 있는 호메오스태틱 드라이브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저희가 휴일이기 때문에 병원은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휴일이 더 있으니까 밤을 꼴딱 새고 넷플릭스를 보시면 그 호메오스태틱 드라이브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호메오스태틱 레귤레이션의 과정은 우리 브레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졸리움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인 프로세스 C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테리어 하이포살라무스에는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서키디안 리듬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몸의 곳곳에서 각각의 페리페랄 클럭이 있게 되고 이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의 센트럴 클럭이 나머지 클럭들을 모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밥 먹는 시간도 그냥 마음대로 줘서 프리 러닝을 하게 되는 스테이트에 이르더라도 저희는 대략적인 약간 24.2시간 정도의 주기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혹시 뭐 특히 젊은이들 방학 때 어떤 스케줄이 없을 때 사이클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는 24.2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 더 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4시간에 맞춰 살죠. 자전하는 지구에서 24시간에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익스터널 사이트 기버, 타임 기버에 매일매일 인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이 피아스마틱 뉴클레우스 하게 되고 이 사이트 기버로서의 펑셔닝은 가장 강한 것이 라이트 다크 사이클, 그러니까 빛이 가장 중요한 과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데일리 루틴이라든지 밀 타임이라든지 이런 사이트 기버에 맞춰서 매일매일 24시간의 인트레이닝 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고 이 빛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레티노 하이포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브레인으로 안테리어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스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또한 서비큘러 강글리온을 통해서 이 밑으로 내려와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파이니아 글랜드에서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우리가 졸리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리듬들을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서케디안 리듬은 알러팅 시그널을 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이틀 밤을 꼴딱 새고 마치 안 깨고 잘 것 같지만 우리 브레인에는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던 시간에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졸리움을 느끼게 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거는 이런 클락의 존재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에 의해서 우리는 자는 것이 조절이 되게 되고 프로세스 S 졸리움 파워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프로세스 C 깨어있는 클락이 상당히 꺼지게 돼서 이 갭이 최대가 됐을 때 슬립 게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잠을 자게 되면서 프로세스 S에 있는 호메오스태틱 프레셔가 해소가 되고 얼러팅 시그널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최소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러운 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불면증 환자들 내지는 이제 낮잠을 자게 되면 사실은 프로세스 S가 떨어지게 돼서 밤에 잘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인솜니아 환자들이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충분히 잘 수 있는 힘이 쌓이거나 얼러팅 시그널이 깨지지 않았을 때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워서 수면제를 먹고 자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경험들이 환자들한테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설케디안 리듬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사실은 처음 이 프로세스 S의 설케디안 리듬은 1700년대 미모사라는 식물에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은 식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추신경계가 없기 때문에 잠을 잔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주기적인 메타볼리즘의 변화를 보이는 슬립 라이크 무브먼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모사라는 식물이 사실은 해가 있을 때는 잎을 펴고 해가 질 때는 이제 잎을 접는 줄 알았는데 깜깜한 상자에 넣어도 잎을 펴고 지는 주기적인 현상들을 보이게 된다 하면서 사실은 일주기 리듬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찰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타니엘 클라이트만 교수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동굴에 들어가서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연구원하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대략 24시간을 사는지 실험을 하면서 우리 인트린식 클락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이런 몰레큘러 레귤레이션의 기전을 발견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연구자들이 3명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주기 이 설케디안 클럭은 실제로 우리 몸의 곳곳에서 각각의 페리페라 클럭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이제 수프라키아스마티 뉴클레우스의 센트럴 클럭이 되고 뭐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제 알코올을 각각의 페리페럴 클락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외국에 가서 술을 드시면 낮술을 드셨을 때 이렇게 쉽게 취하는 외국에서 술을 드시면 쉽게 취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게 되는데 우리 이제 알코올 디하이드로는 낮에는 초저녁에 이제 우리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리듬이 잘 맞지 않아서 외국에서 시차 안 맞는 데서 술 드시면은 빨리 취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또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슬립 웨이크 내에서의 리듬의 확인은 이런 이제 정상적으로는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는데 이제 올빼미처럼 자고 일어나는 특히 선생님들 아마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 꽤 있어서 아침에 학교 오전 수업 못 오고 이런 친구들 있을 텐데 딜레이드 슬립 페이스 신드롬 그래서 아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 또 어르신들한테서 흔히 관찰이 되지만 어드밴스드 슬립 페이스 신드롬 초저녁에 자가지고 한 새벽 2시부터 다 잤다 해서 일어나시는 분들 또 non-24 sleep wake 리듬은 이제 예를 들면 24.2시간 정도, 24.5시간 정도 이렇게 24시간 이상의 리듬을 하시게 되면 프리러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밀리는 경험, 임상적으로는 뭐 졸리거나 내지는 불면증이거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경험하시게 되는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반대로 24시간 이하의 리듬을 갖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점점 사이클이 땡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수면 장애 중에서 이런 리듬에 문제가 있을 때의 것들이십니다. 얼마나 자야 하느냐는 사실은 뭐 정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수면의학을 한 사람으로서 인디비주얼 슬립 리드는 다이버스하다. 그러니까 잠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미국 수면 재단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연구자들의 컨센서스를 모아서 그래도 가장 적당한 수면이 얼마인지를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했는데요. 영 어덜트 같은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고 올더 어덜트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한 7, 8시간 정도 됩니다. 놀랍게도 티네이저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of the brain, by the brain, for the brain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실제로 잠이라는 거는 뇌에 의해서 자는 거고 또 뇌의 잠이기도 하고 뇌를 위한 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리뷰 아티클에서 제가 봤던 거여서 항상 강의록에 제가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디비주얼 슬립 니드는 다양하기 때문에 숏슬리퍼도 있거든요. 숏슬리퍼는 대개 한 6시간 이하 주무셔도 낮에 졸립지도 않고 주말에 몰아자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대개 이런 분들은 한 4-5시간 주무시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고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1% 미만 보다도 더 적다는 보고도 있고요. 롱슬리퍼는 이제 9시간 이상 자야 대개는 한 10시간 이상 주무시는데요. 그래야 졸리움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잠이 많다 정도로 생활을 하시다가 예를 들면 제가 봤던 케이스는 이제 군대에 가서 9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졸림이 심해서 본인이 아무래도 기면병인 것 같다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기면병은 아니었고 충분히 잘 때는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친구였습니다. 또 이렇게 롱슬리퍼, 숏슬리퍼 사실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수면의 구조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올라가시면 사실은 N3 수면의 단계인 깊은 잠도 줄어들고 렘 수면도 줄어들고 예전 같지 않은 잠을 자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어떤 필요량이 줄어든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 수 있는 기능, 오브 더 브레인, 잘 수 있는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적인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연세가 드시면 낮에 졸립고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수면 장애는 이제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슬립 디스오더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수면의 약자들은 따르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크게 우리 수면 장애를 한 7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수면 장애를 분류를 합니다. 못 자는 거, 우리 뭐 OSA, Obstructive Sleep Apnea,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콜랩시, 뭐 리듬의 문제, 파라솜니아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현상이 수면 중에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REM sleep behavior disorder나 sleep walking 같은 몽유병 같은 그런 질환들, 또 sleep related movement disorder,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병들, 또 아돌 sleep disorder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한 4천여 명 정도 폴리솜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돌아가셨다면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던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사실은 OSA 환자분들은 이제 카디오 그런 바스큘라 모탈리티가 많이 보호가 돼 있습니다. 이제 슬립 앱니아가 있으면서 하이폭시아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하이퍼텐션이나 이제 내지는 뇌졸중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어 OSA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옵스트럭티브 슬립 앱니아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가 한 17배 정도 높고요. 하지만 인솜니아 환자들에서도 실제로 자는 동안 우리가 녹터널 디핑이라고 해서 깨어있을 때의 혈압보다 한 10% 정도 혈압이 떨어지는 거. 즉 우리가 자는 동안은 릴렉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인솜니아 환자들도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가 한 8배 정도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고요. 잠이 제대로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의 유병이 한 3배 정도 높아지게 되고 사실은 이제 어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인과관계를 커서 릴레이션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불면증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좀 높아지고 또 불안증 같은 경우는 원인적으로 불면증에 조금 기여할 확률이 조금 높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마 여기 선생님들은 병적인 불면이나 뭐 병적인 수면 장애보다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시면 이제 아마 수면 건강이 더 증진되는 이제 웰빙을 추구하시는 파퓰레이션이라고 생각되게 되고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면이 조절되는 투 프로세스 시어리를 보시면서 보면 낮잠을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참 좋고요. 그다음에 수면 시간에 임박해서는 자극적인 활동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잠자기 전에 차트 오늘 어떻게 됐나 들여다보시는 거, 또 선생님들 논문 많이 쓰실 텐데
자기 전에 너무 집중해서 대학원 학생들 논문 막 집중해서 봐주시고 이러면 아마 잠이 안 오는 경험 같은 거 생각이 많아지면서 잠이 안 오는 경험 하실 텐데 그런 거, 카페인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거, 밤늦은 운동 안 하시는 거, 그러니까 밤에는 몸과 마음을 흥분시키는 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주무시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원칙은 있지만 이걸 모든 사람한테 일관되게 적용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낮잠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낮에 더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짧은 낮잠 같은 걸 허용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왜 30분 이내에 짧은 낮잠이냐고 하냐면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N3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말하는 깊은 잠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호메오스태틱 슬립 프레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짧은 낮잠, 잘 때는 한 1, 20분 잠깐 조시는 거 정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타임 내핑은 이런 거고요. 서케디안 리듬의 관점에서 오후에는 조금 스몰 피크가, 어웨이크가 떨어지는 스몰 피크가 있기 때문에 낮잠을 짧게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카페인 많이 드시면 아까 전에 카페인은 우리가 잠을 어떻게 깨우게 되냐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브레인에 쌓이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하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잠을 깨우는 그런 영향이 있게 되고요. 카페인에 대한 인디비주얼 어떤 센스티버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커피 한 잔만 드셔도 하루 종일 뭐 밤까지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대개는 반감기가 한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됩니다. 하지만 길게는 한 14시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술은 사실은 잠이 드는 건 덥지만 슬립 프래그멘테이션을 일으켜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지면 인서머리 잠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펙트가 더 많습니다. 아마 술을 많이 드신 날은 술이 깨면서 잠도 깨는 경험, 그래서 벌렁벌렁 가슴이 뛰는 경험도 가음을 하신 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블러드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면서 심파세틱 어로우절을 일으키면서 있는 현상들입니다. 또 니코틴도 이제 잠을 깨우는 것이고요. 엑서사이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밤늦은 시간은 별로 좋지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잠재 베드타임 한 6시간 전에는 끝내라. 짧게는 한 4시간 전에는 끝내라. 그런 말씀 드리고요. 스마트폰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하지 말아라.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파이니얼 글랜드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되게 우리 잠자기 2시간 전부터 분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빛에 의해서 서프레션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2시간 전에 이제 사실은 2시간 이내에 스마트폰을 하시면 빛이 계속 나오는 걸 가까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리듬을 이제 우리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솜니아의 치료는 가장 좋은 것은 수면제가 아니라 CBT-I라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미국 의사협회에서 권고하고 있고요. 이 CBT-I는 이제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지속 요인을 다루는 그런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슬립 리스트릭션 세라피, 침실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비헤이비어럴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불면증의 치료에 대해서 CBT-I가 가장 많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효과가 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랑 처음에는 병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약물을 천천히 테이퍼링 아웃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CBT-I가 장기적인 효과가 있어서 가장 베스트 치료고 또 우리 약물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약을 먹고 뭔가 기억이 안 나는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전에 보고했던 건데 2015년 상반기에는 수면제가 약 441만 건이 처방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수면제는 굉장히 흔히 사용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분석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수면제를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있고 꽤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게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필요한 최소한의 용량을 최단기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비약물적인 요법을 반드시 병행해야 이런 최단기간 최소한의 용량을 먹게 되고 이런 낙상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그런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유는 수면제가 대개는 이제 가바 A 리셉터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5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서브 유닛들이 각각 작용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졸피뎀 먹고 기억이 안 나는 이벤트,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지아를 경험하는 것은 이 알파1 셀렉티비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졸피뎀이. 그래서 잠이 드는 효과도 강하고 또 암네지아 같은 사이드 이펙트도 많습니다. 또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이제 우리 안정제라고 말하는 그런 수면제들은 마이오 릴렉세이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 OSA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이런 사실은 그 리셉터의 그 컴포지션에 따라서 사이드 이펙트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약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수면제를 복용하면 치매에 걸리냐 그런 보고들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쇼텀하게 이제 벤조다이제핀이나 졸피뎀을 썼을 때 코그니티브 태스크를 해보면 실수도 많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큐트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말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저희가 보고한 거에서도 한 1.7배 정도 더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것은 코잘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리버스 코잘리티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불면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원래 치매로 갈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버스 코잘리티의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이제 가능한 기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벤조다이제핀 같은 것들이 어떤 코그니티브한 그런 리절버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 옵스트럭티브 슬립 앱네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그리데이션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치매의 다른 리스크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히프노틱스 같은 것들이 깊은 잠은 좀 줄인다고 하거든요. 깊은 잠은 우리가 이제 코그니티브한 펑션이라는 거에 중요한데 그런 가능한 원인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거의 디지털 세라피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솜니스트, 슬리피오 같은 그런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이제 FDA에서 승인을 쓰고 있고요. 슬리피오는 FDA 승인을 받지는 않고 커뮤니티 레벨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솜니스트는 첫 번째 승인을 받은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그런 디지털 세라피틱스입니다.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는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그런 CBTI, 인솜니아의 불면증의 그 인지행동 치료를 그대로 앱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사실은 에임메드라는 회사와 함께, 그 회사는 제 거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와 함께 연구 과제를 해서 저희 삼성서울병원, 고려대병원 해서 솜즈라는 저희 우리나라 첫 번째로 이제 얼마 전에 품목허가가 나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디지털 치료 기기로 인솜니아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를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고 깨는 것은 꼭 자는 것은 깨 있는 것과 별개의 것인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 깨는 것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불면증 환자분들한테는 자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세요. 잘 깨어있는 것은 낮 생활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보내시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저녁 먹고 쉬다가 릴렉스 하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잠이라고 또 잠을 잘 자야 또 낮에 건강하게 깨어있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가 24시간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들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낮에 아마 굉장히 바쁘게 잘 깨어 있으시지만 저녁 먹고는 쉬는 타임이다. 쉬다가 떨어지는 게 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잠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면서 낮에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